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기 전에 상담하고 팔기 전에 상담하는 선 상담 후 결과를 보는 프리미엄 종목 상담 프로그램 아침 일찍 여는 방송 선상클럽의 이상로입니다. 선상클럽의 황민혁입니다. 네, 오늘도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매수해도 되는 종목, 그리고 매도해도 되는 종목을 같이 알아보실 텐데요. 자, 여름 내음이 진하게 느껴지는 그런 수요일 아침입니다. 자,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 힘을 드릴 수 있는 좋은 말 하나 오늘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멈추지 말고 한 가지 목표에 매진하라. 그것이 바로 성공의 비결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자, 이 말은 세계 발레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리나로 추앙받고 있는 바로 러시아의 안나 파블로 바라의 어느 정도 이야기였죠. 자, 물론 당연히 러시아 말로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거를 우리가 한국어로 풀이하면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정진하는 자는 결국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주식을 종목만 보고 계십니까? 그것보다는 좀 더 공부에 매진하시는 건 어떤지요? 자, 이 방송 끝나고 제가 여러분들께 공개 방송을 통해서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고 있죠. 거기에 참석하셔도 좋고, 강연회를 다니셔도 좋고, 주식을 앞에 수익을 보기보다는 공부를 하면서 내공을 쌓는 게 더욱더 참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노하우 오늘도 말씀을 드릴 테고요. 자, 그럼 코스피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황민혁 멘토를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흐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 지수는요 0.09% 소폭 하락한 2026.00포인트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장 초반에 하락 출발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 전환, 그리고 다시 한번 또 하락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수급 주체들의 변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개인들이 228억 원 역시 시작이 하락할 때 항상 매수죠. 매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기관들이 4억 원, 순매도가 진행되고 있지만 매도라고 보기 좀 어려운 그 정도의 수치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351억 원 지금 순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수급 주체 외국인들의 매도로 인해서 주가가 좀 하락세로 전환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현재 1.18% 정도 하락세 진행 중입니다. 14,000원 정도 하락한 116만 8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한국전력 1.35% 역시 하락 중이고요. 자, 현대차가 오늘 반등이네요. 0.35% 소폭 반등 주면서 14만 4,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SK하이닉스 0.4% 역시 약세고요. 아모레퍼시픽 5,000원 정도 오른 41만 2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제일모직은 현재 0.8%대 소폭 상승이네요. 1,500원 정도 오른 17만 2,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 SDS 2.04% 하락 중이고요. 삼성생명 1.42% 역시 하락세입니다. 자, 이어서 SK텔레콤도 1.17% 정도 하락세 나타나주면서 25만 2,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자, 현대모비스 현재 1.1% 정도대 지금 하락세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신한지주도 떨어지네요. 1.76% 하락한 41,9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기아차, 현대차와 같이 이제 반등을 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기아차의 반등폭이 좀 큽니다. 1.75% 상승한 43,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0.7%대 하락, 그리고 포스코 오늘 1.99%대 하락하면서 19만 7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시장 하락세가 지금 연출이 되고 있는데 시장의 하락폭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어쨌든 국내 시장 장 초반에 지금 하락세가 소폭 나타났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결국은 미국이죠. 미국 금리 인상 시기가 9월달 부근에
지금 오지 않았을까? 그 우려감들이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고요. 그리고 미국은 이제 2분기 실적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 그런 과정 안에서 역시 실적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좀 돋보이게 그렇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국내 쪽도 마찬가지겠죠. 2분기 실적과 발맞춰서 실적이 좋게 나오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그만큼 주가가 오름세라도 보이고, 그 다음에 실적이 안 좋은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그만큼 떨어지는 차별화 장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역시 오르는 종목들,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또 눈에 띄는데, 그 종목들 중에서는 두 가지 종목이 있겠죠. 신세계와 현대백화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가 오늘 장중에 정말 많이 올랐었죠. 9%대 지금 상승이 나왔고, 그 다음에 현대백화점 역시도 장중에 크게 이제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신세계 현재 6%대 지금 상승세가 지금 연출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신세계와 현대백화점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또 급등이 좀 나오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결국은 이제 롯데그룹이죠.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그 관측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롯데 면세점이 만약에 재승인을 실패하게 될 경우 그 전에 탈락했던 신세계와 현대백화점이 이 경쟁에 또 치열하게 뛰어들 수 있다라는 기대 심리가 신세계와 롯데백화점의 현대백화점의 주가 상승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일단 기대감인데요. 어떻게 될지 여부 자체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상승,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올라가다 윗꼬리를 좀 물어주고 있는 모습 자체가 이번 상승에서 수익 실현을 좀 하고 있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전히 실적과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말씀드렸죠. 그래서 실적 시즌에 알맞은 적합한 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적합한 대응이 어떤 전략이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실적 이미 발표한 기업들이 있겠죠. 이미 발표한 기업의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좀 이미 소멸된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내에서 종목 접근이 좀 필요한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코스피 시장 전반적인 내용들 정리해 드렸습니다. 네, 그럼 코스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부터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자, 코스닥 지수가 현재 737.36포인트 나타내면서 7.3포인트가 상승하는 모습이고, 자, 1%가 오늘 오르는 모습이죠.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권 움직임이 활발하게 움직이는데요. 자, 그럼 수급 포인트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이 63억 원의 매수세, 그리고 기관이 134억 원의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68억 원의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기관의 매수세에 의해서 코스닥은 많이 움직인다, 그죠?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셀트리온이 오늘 3.2%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동서가 1.1%대, 메디톡스 2.6%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로메드가 1%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시젠이 2.1%대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오테크닉스가 어제는 급등을 했지만 오늘은 0.3%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네요. 자, 그런 특징 종목군들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특징 종목군들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징 종목군들 화장품 관련주부터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장품 관련주들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및 낙폭과대, 최근 낙폭과대에 의해서 오늘 크게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한국콜마를 비롯한 코리아나, 그리고 에이블 CNC, 한국화장품 제조까지 오늘 급등 랠리를 펼치고 있고, 단기적인 하락에 따른 급등 반등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 자, 일단은 2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지금 다시 한 번 더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군도 이어서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자, 바로 파트론입니다. 파트론이 오늘 4%대 다시 한 번 더 급락이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고 8,370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파트론이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0% 감소했다 소식에 지금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그만큼 카메라 모듈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지만 실질적인 매출 자체는 크게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지금 다시 한번 주가는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
자, 자세하게 한번 보신다면 매출은 이제 조금 더 증가하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판매 단가 자체가 상당히 낮아졌다는 거죠. 그 말은 삼성전자에 어느 정도 단가 압력이 존재를 했다라고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영업이익 자체, 마진 추이는 좋지 못했다. 그게 바로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시장 상황을 오늘 특징 종목까지 한번 살펴보셨고요. 자, 전화번호 고지부터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해도 될까요? 매도해도 될까요?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는 02-3153-2611, 2611 두 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정보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실적 발표를 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자, 인터파크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인터파크가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영업이익 49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09.9%가 증가를 했다는 모습이죠. 자, 인터파크가 아니고 인터파크 홀딩스입니다. 209%가 증가했는 거는 그거를 잠시 제가 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파크 홀딩스가 209%의 실적 증가세가 나타났죠. 그래서 어제 209.9%의 실적이 증가하면서 지금 인터파크 홀딩스가 인터파크 홀딩스도 마찬가지고요. 아이마켓 코리아까지 인터파크 그룹주들 어제 설명을 해드리면서 실적에 대한 개선세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렇게 장 끝나고 뉴스가 나오면서 다시 한 번 더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이어서 모두투어가 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같은 이제 여행 관련주죠. 모두투어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자, 2분기 영업이익이 5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135.88%의 증가폭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여행 관련주들 메르스에 대한 어떤 이제 우려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분기에서 3분기로 넘어가는 또 뭐 성수기에 또 진입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모두투어 뭐 실적이 좋았던 만큼 3분기 또 성수기 효과까지 기대해 본다면 뭐 지금부터 시작해서 추가적인 반등 여력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이 바로 BNK 금융지주인데요. BNK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도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영업이익이 764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311.52%를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금융주들, 은행주들이 특히 대출에 대한 상품에 대한 판매 건수가 증가하면서 실적도 긍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또 한 가지 종목이 있죠. CJ 헬로비전이 있는데요. 자, 역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자, CJ 헬로비전 2분기 실적 영업이익이 27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0.5% 감소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CJ 헬로비전 뭐 실적 감소 소식 그리고 나서 주가가 아직까지 뭐 크게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은 나오고 있지 않은데요. 일단 뭐 주가 최근 조정 자체가 실적에 대한 우려감으로 조정을 이미 받아놨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크게 밀리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CJ 헬로비전 뭐 주가에 이미 선반영됐던 기업들의 경우에는 뭐 크게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부분들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실적 발표를 한 기업들을 한번 같이 보셨고요.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기업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발표를 할 건데요. 한국전력, 그리고 금호석유, 코롱인더, 그리고 DGB 금융지주, 이렇게 이제 회사들이 발표를 하니까 이것도 꼭 체크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 한번 확인을 해 보실 텐데요. 과연 첫 번째 종목, 수요일의 아침 첫 번째 종목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코롱. 매도해도 될까요? 5342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자, 일단 매도에 대한 의견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롱인데요. 코롱. 일단은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 이제 하단 근역부터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자, 이 코롱이 지금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신다면, 자,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는 저항권에 부딪혀서 빠지고 있는 상황이겠죠.
그러면 지금 코오롱 자체가 실적이 과연 이렇게 뒷받침되어서 올라왔느냐? 그건 아니었어요. 당연히 기대감이라는 부분이 작용을 했고, 여러 가지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안에 뭐 바이오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신약에 대한 부분도 작용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적이 그만큼 뒤따르지 못했던 부분이었고, 그냥 지금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다시 한 번 더 저항권에 놓여 있는 상태다. 그러한 결국에는 주가 추이 자체를 보더라도 어느 정도 저항에 자리 잡힐 수 있다. 그러한 지금 자리부터는 우리가 비중에 대해서 축소하는 그런 분위기로 대응을 하셔야 될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약주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십시오. 미련을 버리시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약, 계량 신약, 제네릭, 이 세 개 중에 뭘 하는 업체인지를 먼저 구별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기대감이 오르고 있는 종목군인지, 일반 의약 외품을 생산하고 있는지, 전문 의약품에 대한 비중이 높은지, 그것부터 확실한 분류를 하셔야만이 주가적인 수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무작정 묻지마 제약주 투자는 가장 안 좋은 방법입니다. 차라리 복권을 사세요. 지금 코오롱 매도에 대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확인을 해 보실 텐데요. 다음 종목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도전비주원 매도해도 될까요? 4654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노! 매도하지 마세요. 가져가십시오. 자, 더준비존 매수가가 지금 13,200원. 지금 오늘 현재가가 이제 22,000원대 지금 넘어서고 있는 모습이죠. 일단 매수하신 가격대하고 지금 현재 수익이 좀 크게 나고 계신데, 일단 수익 먼저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아마 방송을 많이 청취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더준비존 이제 매수 가격대 보니까 제가 이제 방송에서 추천드리고 나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일단 13,000원대 가격대에서 제가 지금 가격대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이미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준비존이라는 기업을 종목 세일즈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 때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기업은 미국 기업과 이제 글로벌 업체들하고 비교한다면 애플과 같은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건 그만큼 혁신적인 어떤 사업을 계속해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과거에 ERP 쪽에서의 어떤 사업 부분이 거의 전반적이었다면 지금은 클라우드 쪽에 대한 사업 부분, 그리고 앞으로는 빅데이터 쪽으로 사업을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기업입니다. 일단 지금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수혜주로서도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실적도 꾸준하게 좋아지고 있는 과정에서 성장성까지 겸비한 삼박자를 같이 이제 겸비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일단 급하게 매도하실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예전에도 이 종목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셨어요. 추천드리고 나서 이제 뭐 주가가 올라오다가 크게 한번 눌렸었죠. 하지만 보유 관점에서 계속 말씀드렸고, 또 올라갔다가 눌렸을 때 역시 뭡니까? 보유입니다. 계속 끌고 가시는 전략이 좋아요, 지금은. 그리고 이 기업에 대한 목표 주가를 어떤 식으로 보고 있냐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 25,000원 정도를 목표 주가로 보고 있습니다. 종목을 추천드렸을 때 당시에도 역시 이제 뭐 100% 정도의 수익을 일단 예상을 하고 일단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더준비전은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100% 수익이. 그래서 지금은 25,000원을 일단 목표 주가로 보시고, 올해 새롭게 고점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역사적 고점이 또 새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참고하시고 계속해서 끌고 나가시면서 수익을 확대시켜 나가기 바랍니다. 어쨌든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실 텐데요. 다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은요, 파미셀 매도해도 될까요? 7723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자, 일단은 아직 팔지 마시고 좀 더 보유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6,500원에 20% 사셨어요. 7723번님이. 그리고 이제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아이고, 제가 자세하게 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파미셀 같은 경우에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로 유명한 기업입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관점에서 주가 추이를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팔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곧장 큰 시세가 나타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종의 우리가 이런 부분 자체를 어떻게 판단을 하셔야 되냐면, 자, 보세요. 자, 이 거래량 자체가 어때요? 네? 역사적인 거래량입니다. 지금까지 이 거래량만큼을 크게 동반한 적이 있었냐? 라는 거죠. 없었죠. 자, 그러면 이 거래량은
일반 투자자들로는 이 거래량을 만들 수가 없어요. 자, 그게 언제냐, 그러면 7월 28일인데, 자, 7월 28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예. 제약주 얘기가 나오고, 자, 7월 27일 날, 파미셀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는 않았잖아요. 맞죠? 자, 파미셀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았는데, 제약주라는 얘기가 나오고, 제약주에 대한 안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파미셀이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는, 자, 관심 없던 종목이 갑자기 거래량이 터졌다. 이거는 개인 투자자의 영역대가 아니죠. 이 양봉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양봉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종목, 이런 종목을 공략을 하려고 하면 이런 자리에서 지금 공략을 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곧장 뽑아내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는 한계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매집이 들어왔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돈을 100억을 투여를 했어요. 그럼 또 우리가 이어서 100억을 투여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결국 이 자리 밑에서 다시 한번 매집에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결국엔 주가가 5,300원 밑으로 한번 빠지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다시 바닥을 기다가 그때 이제 올라가는 부분이 되고, 이런 현상이 나중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바로 트리거 현상이 되는 거예요. 자, 일종의 방아쇠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예전에 이제 레드로버라는 종목군이 있었죠. 레드로버라는 종목군을 한번 같이 보더라도요. 자, 역사적인 거래량이 요럴 때 이제 나옵니다. 고가에서. 자, 요럴 때 나오죠.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해요? 깨고 내려오죠. 그리고 C를 말려버립니다. 요거는 매집에 대한 가격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요게 2014년에서 1년을 쉬다가 그때부터 주가는 치고 올라가기 시작해요. 자, 지금 파미슬 마찬가지죠. 역사적인 거래량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곧장 올라가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부터 다시 한번 주가는 빠지겠죠. 빠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최소 6개월에서 1년을 옆으로 횡보하고 난 다음에 그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지금 올라갔던 건 뭐냐? 임상에 대한 변화겠죠. 우리가 모르는 회사에 대한 뭐 임상이 좀 더 진행이 됐다든지 아니 줄기세포에 대해서 좀 더 진행 상황을 봤기 때문에 미리 어느 정도 선행적으로 들어왔던 매매에 대한 모습이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겠죠. 그러면 현재 권역에서는 반등이 나왔을 때 본전 가격에서는 정리하고 나오시는 전략, 그리고 거기에서 이 종목 관심 종목을 두 넣으시고 난 다음 6개월이나 1년이 지나고 난 다음 다시 한번 봐보세요. 그때는 정말 제대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트리거 현상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다음 종목도 이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아시아나항공 매수해도 될까요? 9534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노! 매수하지 마세요. 자, 아시아나항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0.7%대 지금 하락 중인데, 바로 전날 좀 크게 한번 올라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바닥을 뭐 잡아서 다시 또 위쪽으로 방향을 틀어주는 게 아닐까. 이런 기대 심리가 오늘, 매수해도 될까라고 물어보시는 원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중요한 건, 자, 아시아나항공.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행주들이 사실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이 전반적으로 좋았어요. 그래서 또 아시아나항공도 역시 뭐 그런 기대감 때문에 3분기에도 실적이 뭐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어떤 모멘텀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말이죠. 공시를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자, 오늘 무슨 공시가 나왔죠? 자, 공시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아나항공이요.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140억 원대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바로 오늘 확인이 됐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아무리 앞으로 이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어떤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뭡니까? 단기적으로 악재가 분명히 나왔다는 거죠. 이런 세금 추징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은 주가 상승으로 결코 이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아시아나항공 쪽에 관심을 가지신 건 아무래도 이 내용을 보고 말씀하신 건 분명히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행 관련주 쪽에서 관심을 가지신 것 같은데, 방송을 좀 잘 보시면 아시아나항공보다는 사실 인터파크를 문의를 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바로 어제 말씀드렸죠. 인터파크. 이 기업은 앞으로 실적이 분명히 좋아질 기업이고 그래서 지금 사야 된다라고 어제 방송에서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오늘 역시 실적 발표하고 나서 실적 서프라이즈 나오고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다. 이미 보고서 내용이 나왔어요. 오늘 나왔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제 알 수 있었단 말이죠. 왜? 방송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종목들을 선정할 때는요, 실적에 대한 시즌적인 부분들을 고려해서 실적이
질 수 있는 그런 기업들로 가셔야 되고 어떤 리스크 요인들을 또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여행주 쪽에서 관심을 가지신다라고 한다면 역시 아시아나항공은 지금 단기적으로 악재가 나왔어요. 차라리 제가 말씀드렸던 인터파크 이 기업이 한번 눌림목이 나오게 된다면 그 자리에서 접근을 노려보시는 전략으로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KC 코트렐 매수해도 될까요? 5124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네, 쏘쏘. 네, KC 코트렐, 예스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1분기에 우리가 흑자 전환을 한 기업입니다.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되고 있는 기업은, 일단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겠죠. 사실 주가를 가장 크게 올릴 수 있는 것 중에 한 개가 바로 턴어라운드. 적자에서 흑자로 넘어가는 그 부분이 주가의, 어느 정도 상승 추세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형국이고, 자, 일단은 이 KC 코트렐 같은 경우에 우리가 주가 추이를 같이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데요. 자, 요것도 한번, 일단은 기본적인 부분은 환경에 대한, 환경 개선을 위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산이나 분진,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흡수하는 기계를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신재생 사업까지도 같이 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트렌드적인 부분은 앞으로의 성장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앞서서 이제, 요렇게 이제 박스권을 이루고 난 다음에, 주가가 돌파를 하지 못하고 밀려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가장 저항이 될 수 있는 구간, 바로 이런 자리가 되겠죠. 이런 자리가 이제 저항이 될 수 있는 구간이고, 하단 권역에서 머물러 있는 자리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바닥 권역 가격대는 요런 가격대죠. 요런 가격이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위치가 7,500원대가 보이는데요. 예. 요런 자리. 그럼 이런 자리에서도 지금 일단은 앞에서 이렇게 이제 단일 매수체 자체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크게 올라왔었어요. 그리고 매도세를 나타내고 올렸고, 여기에서는 팔고 나가는 물량 맞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들어오는 물량이 아직까지 잡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주인은 누구예요? 주인은 바로 이 기관의 매수세가 이 주가를 올렸다는 상태였죠. 자, 그럼 결국에는 지금부터 우리가 이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크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기관의 매수세가 조금 잡혀줘야 됩니다. 하지만 현재 기관의 매수세가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군은 일단 관심권역에 포함을 해놓으셨다가 기관의 매수세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매수를 해보시는 전략. 그래서 나쁜 종목 아닙니다. 2분기에도 어느 정도 실적 개선의 여지가 남아있는 만큼 꾸준히 조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요, 대원제약 매도해도 될까요? 7633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노! 매도하지 마세요. 가져가세요. 자, 최근에 제약주들 쪽에서 투매가 좀 나왔습니다. 대원제약 역시도 주가가 7월 거의 초 부근이었죠. 제약주들 투매와 함께 거의 급락이 한번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주가 잠시 반등 나오고 또 밀리는 모습이 나왔죠. 거의 대부분의 제약업종의 주가 흐름이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 대원제약이나 다른 종목들 역시도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실 제약주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어떤 뭔가를 해보겠다라기보다는 사실 제약업종은 좀 긴 관점에서 가져가시는 게 분명히 좋습니다. 지금 매수가가 25,200원 정도 가격대인데요. 사실 높은 가격대는 아니에요. 지금 현재 가격대 부근에서는 봤을 때 높은 가격대는 아니고, 왜 장기적인 관점에서 왜 보라고 말씀드리냐면 결국은 제약업종은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어떤 사회적인 여건들이 마련되고 있다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고령화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사실 단기 급등했던 부분을 단기에 만약 급등세가 나오게 된다면 그 부분을 돌려내는 과정 분명히 나오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묻어놓고 가져간다면 분명히 돈을 벌어줄 수 있는 그 업종이 바로 제약업종입니다. 대원제약 역시도 이 기업이 이제 창립되고 나서 한 번도 이제 적자를 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탄탄한 그런 제약업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기업이 주로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그 제품들 자체가 진통제나 수염제, 그리고 호흡기계 용약, 그리고 소화기계 용약,
이 여러분들이 흔히 우리가 소비를 하는 네, 그런 제품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제 경기에 대한 밀접한 어떤 동향 자체가 이제 경기 동향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제품들이 아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실적은 네,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현재 뭐 주가가 밀려 내려왔다고 해서 이 기업의 주가가 흔들리면서 주가가 크게 폭락으로 이어지는 그런 흐름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좀 기다리면서 좀 더 수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그 기간적인 투자가 분명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는 대한제약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유 관점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올해 정도 일단 안에서 뭐 단기 또는 중기겠죠. 올해 지금 현재 뭐 7월이 넘어갔죠, 그죠? 넘어간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제 3만 원 정도 위쪽으로 단기 고점 자리였죠. 그 자리에 목표 주가를 말씀드릴 테니까 팔지 마시고 3만 원 가격대 올 때까지 좀 기다려 보시면서 그렇게 끌고 가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확인을 해보실 텐데요. 자, 일단은 제가 잠시 중국 증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0.29% 하락 출발을 한 상황이고, 현재 0.05% 약보합권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 게 또 상해 종합 지수입니다. 그래서 최근 중국과 상당히 연동을 많이 하는 게 국내 시장의 모습인데, 이 부분도 꼭 체크를 하고 시청자분들이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화와 문자 많이 주시고요. 그러면 이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호텔신라. 관심 많은 종목이죠. 매수해도 될까요? 3228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자, 저는 노! 사지 마세요! 의견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호텔신라가 일단은 면세점 사업권을 따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따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일단은 좋은 게 나타났어요. 좋은 상황이 나타났고, 호텔신라가 그걸 차지하고 난 다음에 회사에 대한 부분 자체가 달라진 게 뭔가, 면세점에 대한 영역대가 더욱더 커질 수 있겠죠. 근데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는 시간, 필요하겠죠. 그러나 지금부터 기대감이 또다시 나타날 수 있는 건 뭘까? 그냥 당분간의 그 소강기라는 거죠. 이미 노출된 재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지금 상황으로는 면세점에 탈락했던 기업들이 오히려 지금은 더욱더 매력 포인트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제 시간에 뭘 말씀드렸습니까? 상담을 하면서, 자, 신세계가 좀 더, 11월 달,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자, 면세점 사업권을 이번에 2개를 했는데요. 이게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9월 달에 3가지 업체가 만기가 되죠. 그러면 11월 달에 다시 한번 3가지 업체가 컬렉트, 바로 선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업체가 어떤 업체가 될까요? 호텔신라가 될까요? 하나가 될까요? 아니면 나머지 업체들이 될까요? 자, 그 부분을 좀 더 제가 방송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호텔신라를 그러면 지금 한번 보더라도, 자, 주가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이제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자, 월요일 날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11% 오르고 난 다음 지금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 자, 그러면 이 자리는 뭡니까, 지금? 재료가 노출된 자리였다가 되겠죠. 응? 그럼 앞서서 이날 올랐던 것도 매도를 했던 얘네들은 알고 있던 자리였다가 될 수 있겠고.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도 제가 볼 때는 저항권 안에 잡혀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호텔신라는 현재 권역에서 사는 것은 상당한 무리수가 따른다. 차라리 주가 추이를 보더라도 이 면세점을 발표하기 전 상황, 이런 가격대가 되겠죠. 12만 원대. 그 가격대를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자리에서 쫓아가시면 까딱 잘못하면 또다시 고가에 물리게 됩니다. 그 부분 꼭 기억을 하시고, 시청자분의 돈은 소중합니다. 그 돈을 제가 지켜드리고 싶어서 지금 가격대에 사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제 말 꼭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종목대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LG생활건강 매도해도 될까요? 8469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예스. 네. 매도하셔도 좋습니다. 자, 단지 관점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2가지로 나눠서 구분을 지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LG생활건강이 1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2분기의 실적 별로 안 좋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있었는데 결국 또 2분기에도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결국 LG생활건강은 제가 이제 과거부터 그만큼 이제 많이 강조드렸던 부분 자체가 이 기업은 단순하게 현재 사업하고 있는 그 사업 부분 여기에 대해서 실적을 계속 이제 보면서 가는 종목은 아니에요. 이 기업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성장해온 배경 자체가 M&A입니다. M&A를 통해서 성장을 해왔고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냈던 이유 자체도 지난해 M&A를 통해서 이번에 화장품 쪽에 대한 실적이 크게 나왔던 거겠죠. 이번 2분기에도 실적에 대한 우려감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았습니다. 자, LG생활건강은 실적이 분명히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나쁘지 않다라고 방송에서 계속 강조를 드렸죠. 그리고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74만 8천 원 정도 가격대이시니까 저희 회원분이 전화하셨나요? 네, 문자 주신 것 같은데 왠지. 저희는 이제 한 차례 매도 신호 나갔습니다. 실적 공개되고 나서 한번 크게 올랐죠. 이 자리에서 한번 단기적으로 실시를 한번 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단기에 갭을 한번 띄어서 이제 올려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올라갈 때도 거래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수익 실현의 관점에서 한번 보시고 나중에 한번 눌렸을 때 다시 한번 제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LG생활건강의 경우에는 정말 긴 장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굳이 팔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안에서 트레이딩을 좀 하시고 싶다. 수익을, 이 구간 안에서 수익을 좀 크게 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목표 주가는 일단 90만원 정도로 바로 위쪽이죠. 보시고, 일단 이 가격대에서는 일단 수익 실현을 하자.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한세실업 매도해도 될까요? 0018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자, 지금 팔지 마세요. 일단 좀 더 보유를 한번 해보시고. 자, 49,150원에 60%를 사셨는데요. 0018번님이 사셨습니다. 팔아야 할까요? 자, 49,150원에 사셨어요. 네. 기분 좋게 팔지 마세요로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해보니까 단가가 39,150원인지 알았는데 제가 착각했어요. 그래서 49,150원이네요. 네. 이거를 39,150원에 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거를 이제 49,150원 사니까 걱정이 되는 포인트고. 일단은, 자, 시청자님, 좀 더 들고 가세요. 들고 가시고, 이 주가 자체가, 자, 지금 자리부터 다시 한 번 더 시세를 내기 시작하면, 더욱더 크게 갈 수 있는 시세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시청자님이 요 가격대에 접근하셔서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가만히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한번 보시면요. 자,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씀을 드려서, 원단, 섬유, 거기에 대해서 OEM 과정을 맡아서 보내는 기업이에요. 자, 이런 기업이 뭐가 있어요? 한 개가 더 있죠. 영업무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맞죠? 제가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겨울 관련 종목이었지만 상관없이 여름에도 좋다.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도 바로 이런 의류업종에 대한 변화 때문입니다. 자, 국내 시장뿐만이 아니라 현재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인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죠. 의류에 대해서. 자, 또 뭐가 있을까요? LF 이런 거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바닥권역에서. 네? 다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위해서 지금 종목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LF 같은 경우에도 만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주가가 여기서 멈출까요? 아닙니다. 갑니다. 근데 다만 시간적인 부분이 내일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도 또 여기 또 있죠. 한섬 이런 거 추천하고 욕 징하게 먹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느리게 가더라 결국에는 41,000원대까지 올라왔잖아요. 3만원대 추천을 해도 이게 언제 올라? 이런 거 언제 올라? 자, 여러분 어차피 3개월만 투자하면 됩니다. 그러면 수익이 30%, 40% 올라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의류주들이 이렇게 다 같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업황의 변화를 나타내는 건데 그 업황의 변화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바로 중국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의 이런 파동 자체가 약하게 나타날 수 있는 파동은 아니에요. 더욱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청자님의 가격대는
마음이 불안한 가격대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가정 자체를 감내를 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대신 주가도 조금 빠질 수 있다는 판단을 하시고, 언제까지 빠질 수 있냐면 요 자리까지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단일 매수가 들어왔던 가격대죠. 자, 요런 자리, 예, 갭이 일어나기 전에 그 가격대가 45,000원, 44,500원. 요 가격대까지는 눌리다가 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비중 60%를 이렇게 실으셨는데, 다음에는 이렇게 하세요. 지금 자리에서 30%, 그리고 빠졌을 때 더 사고, 그래서 단가를 맞추시는 전략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자, 시청자님의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자, 이렇게 의료업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같이 알아보셨고요. 다음 종목군도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소프트 포럼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4827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노입니다. 절대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자, 소프트포럼 매수하신 가격이 3,240원이에요. 그리고 비중이 20%인데 지금 수익이네요. 수익 챙기고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자, 소프트포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자, 이 기업이 지금 여러 가지 분명히 악재가 있어요.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니까 단순하게 차트만 보고 계신 분들 있죠. 뭐 차트쟁이, 차티스트 이렇게 이렇게 보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차트가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매집도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요, 이 기업이 현재 어떤 위치에 어떤 상황에 있는지 이걸 판단하셔야 돼요. 자, 이 기업이 지금 뭐 최근에 이제 나온 내용으로는 5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 공시를 결정했습니다. 전환사채 발행 공시가 나왔다는 건 결국은 그 물량이 나중에 다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만큼 주식수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악재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전 대표이사죠. 이제 김성철 대표이사의 배임 혐의, 이게 결국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지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쪽에서 항소를 또 제기했어요. 아직 해결이 된 게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세력에 의한 움직임일 가능성이 높겠죠. 만약에 이 기업이 정말 실적을 정말 잘 내고 있고, 그 다음에 업황 자체가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그리고 경쟁력이 너무 좋아서 이 기업을 사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본다면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적을 보셔야 돼요. 자, 보세요. 실적을 보게 되면은, 자, 2014년도 순손실입니다. 2015년도 1분기에만 작년에 연간 순손실을 벌써 1분기에 기록을 했어요. 이 기업이 과연 정상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일까요? 이런 불확실한 요인들이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정말 단기로라도 접근을 웬만하면 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종목들이 올라간다? 만약에 이걸로, 이 기업으로 만약에 수익을 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팔고 나서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항상 생각하세요. 주식은요, 투자의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투기가 절대 아니에요. 투기의 개념으로 보시다가 항상 큰 손실로 이어졌던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일단은 분명히 수익이시라면 수익 실현 분명히 하시고, 그 다음에 추가 매수 절대 고려하지 마시고요. 목표 주가도 흐름으로 봤을 때 위쪽으로 크게 잡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크게 잡지는 않겠습니다. 단기 목표 주가 이전 고점 자리죠. 이전 고점 자리 3,480원 이 자리 말씀드릴 테니까 꼭 이 자리 지키시고 추가 매수 절대 하지 마시고 일단 수익 실현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종목도 이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실 텐데요.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이요. 7516번님이 문의하셨네요. 현대차 매수해도 될까요? 3, 2, 1. 안 됩니다. 예, 수장님. 자, 사시면 안 되고, 자, 뭐, 간단하게, 일단은, 환율에 대해 제가 이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저희 가족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던 게 뭐였냐면, 환율이 변하고 있다. 환율이 변하고 있다. 그리고 환율이 이렇게, 지금 뭡니까? 1100원대에서 1170원까지 쉬지 않고 한 달 만에 올라왔어요. 환율에 대한 변동이 상당히 컸다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 환율이 올라갔다는 것은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선반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그거는 현대차에 좋은 환경이 아닙니까? 예, 맞죠.
하지만 지금부터 우리는 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는요. 현대차가 환율에 대한 부분 자체는 기반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해야 될 부분은 실질적인 실적 자체, 실질적인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자, 그건 아니었다는 거죠. 7월 판매량이 오히려 1%가 감소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자리부터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앞에서 이렇게 돈이 빠져나간 자리, 돈이 빠져나간 자리를 어떻게 돌파를 못했죠. 뭐예요? 아, 힘들다. 이 앞에 이 돈을 메꿀 수 있는 감당할 자신이 없다.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한데 그거를 하지 않잖아요. 그 말은 다시 한 번 더 주가는 여기서부터 박스권을 또 그리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또 박스권 그리게 돼요. 자, 이런 종목이 어떤 종목 어제 있었죠? 제가 삼성 SDI 말씀드렸죠. 바닥권역에서 자, 팔았던 자리, 자, 요런 자리죠. 죽은 주식이에요. 이 자리가 올라가서 한 번 만에 돌파 절대 안 나옵니다. 2번, 3번 걸려요. 자, 거기서 한 번 더 투매가 또 나오죠. 이 자리죠. 맞잖아요. 또 돈이 빠져나가잖아요. 이런 종목군은 어떻게 되냐? 또 이렇게 호탁호탁 거립니다. 그 업황이 변해야 올라갑니다. 그러나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요 앞에 있는 요거를 돌파하기에는 좀 힘들다. 그러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감안하시고 지금은 사는 거 아닙니다. 지금 사지 마시고 살 수 있는 타이밍을 제가 선상클럽 아니면 뭐 제가 출연하고 있는 방송 뭐 종목세계전 대박플러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중하시옵소서.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제닉 매수해도 될까요? 5288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예스! 매수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오늘 화장품 관련주들이 좀 크게 한번 올라오고 있죠. 제닉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마스크팩. 하유미 마스크팩으로 많이 유명해진 기업이죠. 그런데 뭐 최근에 주가 하락은 결국은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었고, 실적에 대한 우려감을 만들어낸 건 바로 메르스에 대한 어떤 영향이었죠. 그리고 나서 화장품주도 다시 또 올라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제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화장품주 쪽에서 물론 이제 긍정적인 이슈하고 부정적인 이슈가 있겠죠. 이 부정적인 이슈 중에서 첫 번째는 메르스에 대한 어떤 우려감 때문에 실적이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과거 이제 한중 FTA 그 체결로 인해서 분명히 화장품주들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주장을 또 뒤엎는 그런 내용들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번에 뭐 제2의 또 샤오미가 나오면서 화장품주들도 결국은 이제 FTA를 체결을 통해서 또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피해를 보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까. 그건 너무 이제 과도한 우려감이고요. 중요한 건 주가가 이미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는 과정에서 주가가 빠졌다. 그리고 뭐 제닉이나 국내 화장품 업체들이 이미 중국 쪽에서 브랜드에 대한 어떤 이미지 그리고 브랜드 파워를 또 겸비하고 있는 그런 과정 안에서의 주가 하락 자체가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분명히 맞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품주들이 사실 국내 화장품을 특히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이 사용을 하게 된 그 배경을 우리가 보셔야 돼요. 샤오미, 제2의 샤오미 이런 내용들하고 이제 맞물려서 말씀을 드리면,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건 국내 한류 열풍 때문이거든요. 국내 어떤 배우들이 그리고 연예인들이 이제 화장품에 대한 광고를 많이 하고 실제로 이제 그 광고 이후에 사용하고 있는 걸 이제 후기를 또 남기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수요가 발생이 되는 거지, 단순하게 어떤 뭐 정말 이제 한국 화장품에 대한 어떤 글로벌 경쟁력이 정말 뛰어나고 이런 부분을 또 크게 이제 보는 건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일단 한류 열풍에 대해서 그 기초적인 부분 자체가 화장품 쪽으로 이제 전이가 됐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는 화장품에 대한 그런 우려감 자체는 좀 과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닉 역시 뭐 중국 진출 이후에 일단 뭐 실적에 대한 뭐 가시화가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일단 매수 관점으로 좀 분명히 보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매수 이후에 이제 목표 주가 말씀드린다면 지금은 사실 이제 길게 뭐 끌고 가기보다는 단기적인 목표를 계속해서 위쪽으로 1차, 2차, 3차 좀 딱딱 끊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를 일단 4만 원 제시해 드릴 테니까 4만 원 목표 주가로 일단 보시면서 단기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붕어에는 붕어빵 안에는 붕어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닉 하유미팩 안에 또 하유미 씨는 그만뒀죠. 그래서 그것도 참고를 하시고,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 제가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시부터 12시까지 이렇게 이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뭐 가족분들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한 사항도 많이 질의응답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다 해결 못하신 분들 들어오셔가지고 좋은 시간 또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황민 멘토님 강연회 있으시죠? 네, 이번 주 토요일날 강연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강연회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이 또 크게 올라와서 많이 이제 문의가 오시고 있는데, 자, 이번에도 역시 종목에 대한 부분들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강연회 장소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호선 분당선 선릉역 8번 출구로 나오셔서 직진하시면 성원타워가 보이실 겁니다. 거기 1층 매트라이프로 오시면 되고요. 자, 강연회 시간은 2시부터 4시입니다. 강연회 시간 꼭 엄격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오시는 분들은 속 시원하게 여러분들의 고민을 확실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내일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